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베스팅 프로에서 지금 7월 여름 세일을 하고 있는데 60% 정도 할인을 하고 있고 15%를 갖다 추가 할인해서 제 같은 경우는 한 96,000원에 프로를 쓸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에. 자, 프로 플러스는 249,000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엄청나게 좀 세일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메인 페이지 오셔서 링크 6개 있죠. 그거 누르시게 되면 제일 밑에 investing.com 있으니까 그거 들어가시면 이제 그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한번 체킹해 보시면은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1.54% 하락을 했지만 YTD 기준이 있죠.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아직까지 9%가 상승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주가가 왔다 갔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상승 중에 있다는 겁니다. 다우도 마찬가지로 0.95% 하락했지만은 8.37% 상승하고 있고, 자, 나스닥이 좀 많이 하락했죠. 4.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올해 들어서도 13%는 상승되고 있다. 그다음에 스몰캡도 마찬가지로 21%나 상승되고 있고, 스몰캡이 저번 한 주 동안 상당히 방어력이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한 주 동안 이런 형세가 연출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한 주 동안 맵을 보시게 되면 거의 반도체가 하락세를 또 주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가 3.86%, 브로드컴이 7.29%, 그다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13%, AMD가 11%, 인텔이 13%,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8%, 마벨이 한 20%, 퀄컴도 9% 가까이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죠. 반도체 장비도 마찬가지죠. 오프라인 머티리얼스가 12%, 램 리서치가 10%, KLS가 지금 8%, 거기다가 많이 하락을 했고, 또 보시게 되면은 반도체 관련된 메모리 업종들 있죠. 샌디스크가 30% 가까이, 델이 8%, 반도체 이렇게 하드웨어 쪽도,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웨스턴 디지털도 한 18%, 엄청나게 지금 반도체 중심으로 큰 폭의 하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반면에 소프트웨어는 그렇게 많이 하락이 안 됐습니다. 마소라든지 이런 또 올라갔고, 팔란티어도 좀 올라갔죠. 자, 오라클만 좀 하락했지, 자, 소프트 쪽은 많이 하락이 되지 않았다. 자, 특별히 애플은 좀 많이 상승이 되었고, 자, 그런 모양에서 그 신고가를 계속해서 가져갔고, 자, 파이낸셜 분야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전반적으로 구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제미나이가 좀 출시가 연기되니까 하락을 했고, 메타도 마찬가지고, 테슬라는 계속해서 좀 하락이 되고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파란불이 좀 들어왔다는 겁니다. 에너지는 당연히 일단 올라가는 그런 입장이 있었고, 전반적으로 큰 폭의 하락보다는 이렇게 반도체주가 잘 하락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이 많이 꺾인 것 같이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주 동안 퍼포먼스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에너지, 리얼 이스테이트, 컨슈머 디펜스, 파이낸셜, 헬스케어 이런 쪽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방어주 중심으로 올라갔고, 지금 이제 기술주 중심이 있죠. 테크놀로지가 한 4%는 하락했고, 인더스트리얼 산업재, 그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정말 잘 가는 종목들은 내려갔고, 이쪽으로 또 매기가 돌았다. 그래서 11개 섹터 중에서 한 4개 정도가 올라갔으니까 이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었죠. 저번 한 주 동안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기술주 중심에서 또 방어주로 자금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한 주 동안에 이게 빨간불이 다 들어왔다 그러면 주가가 이제부터 하락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겠지만은, 이제 많이 올라왔던 종목 중심으로 빠지고 안 올라왔던 중심으로 좀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좀 조정 국면이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하겠죠. 한 주 동안 좀 빠졌지만은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에 있어서 본다면 YTD 기준이 있죠. 1월 1일부터 시작해서는 테크놀로지도 아직까지는 21%가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헬스케어도 한 4% 상승, 그다음 컨슈머 스테플렉스 있죠. 소비재도 마찬가지, 필수 소비재도 한 9.67%는 상승되고 있다. 좀 안 좋은 것들 본다면 커뮤니케이션이 안 좋고, 컨슈머 그다음에 디스크리네이션이 있죠. 테슬라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안 좋지, 나머지는 거의 다 상승되고 있었죠. 에너지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기술주, 그 다음에 일단은 베이직 머티리얼스, 원재료 뭐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많이 올라와서 조금 쉬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가치주하고 성장주 한번 보겠습니다. 가치주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에 지금 이제 0.37% 상승했고, 또 반대로 일단 성장주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그러니까 가치주하고 성장주 비교해 봤을 때 저번 주는 일단 가치주가 좀 상승되는 모양이 있었다. 그래서 YTG 기준을 본다면은 9.34, 9.41로서 똑같이 가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론 나중 되면 또 성장주가 좀 많이 올라가겠지만 우리가 포트에도 가치주는 어느 정도는 가지고 가야 된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전 세계 시장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월드 에코티 같은 경우는 한 주 동안에 지금 이제 1.7% 하락했고, 이머징 마켓이 좀 많이 하락했죠. 아무래도 반도체를 많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다음에 미국을 제외한 지금 이제 세계도 1.81%, 디벨 마켓도 1.82%로 전반적으로 시장이 안 좋았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YTG 균은 아직까지는 상승이 되고 있고,
자, 이머징 마켓이 가장 많이 상승이 되고 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많은 조정을 받았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 주 동안도 세계 시장을 보게 되면 재팬이 좀 많이 하락을 했죠. 한 4.29% 하락했고 미국이 1.52% 하락을 했는데 지금 이제 YTG 균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재팬이 12%, 한국도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 있죠. 그 다음에 미국이 9.47%, 아직까지는 저 때문에 저번 주에 많이 하락했던 이유가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이 거기다가 하락됐던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년짜리 TLT 한번 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0.06% 상승했으니까 국채가 올라갔으니까 국채 일단 금리는 좀 내려갔죠. 국채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그에 반해서 YTG 균을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3.03%다. 즉 말해서 국채 가격이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즉 말해서 20년짜리니까 장기채죠. 장기채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는 말은 금리가 그렇게 쉽게 안 내려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입장에 있다. 자, 금리가 올라가는 그런 고금리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골드 한번 보겠습니다. 골드는 요번 주에 이제 2.28%는 하락을 했죠. 자, 그와 더불어서 지금 YTG균에서는 한 7.04% 하락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지금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한 4.81% 상승했죠. 달러가 올라갔으니까, 자, 아무래도 골드 값이 좀 내려오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아직까지도 골드가 좀 올라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S&P 500의 주봉 차트 하나 보시게 되면 길게 보시는 입장에서 본다면 주가가 올라가서 옆으로 눕고 있는 거지. 그 자체 여기서부터 주가가 급락해서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는 않고 있죠. 아직까지는 좀 조정을 받고 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 때 7,200에서 직전 고점에 있던 7,600 사이에서 좀 조정받고 있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반도체가 많이 내려와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인 것 같은데, 자, 실질적으로 아직까지는 큰 폭의 하락이보다는 주봉에서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추세가 상승 중에서 약간 일단 조정 가운데 있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죠. 자,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은 내려오는 가운데 있지만은 역시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약간 이렇게 불플렉이 돼 있는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여기서 일단 다음에 실적이 있어서 만약에 실적이 안 좋다면 꺾이겠지만 아직까지는 그걸 딱 관망하는 자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다우도 마찬가지죠. 올라가서 약간 한 주 동안은 꺾여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것들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조금 관망의 자세가 필요하겠죠. 200주 이평선하고 200주 이평선하고 거리가 좀 머니까,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약간의 괴리를 지금 이제 아무래도 좀 눌리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러셀 같은 경우는 뭐 크게 안 내려오면서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는 것이 현재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좋은 모양을 하고 있는 것은 러셀이 가장 좋고, 그다음 가장 안 좋은 것은 지금 이제 나스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나스닥이 다른 쪽보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조정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반도체 지수가 좀 많이 하락을 했죠. 근데 반도체 지수가 하락했던 이유는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본다면 이제 이런 가운데 있죠. 즉 말해서 오버슛이 나면서 주가 자체가 큰 폭이 올라왔다가 그에 따라서 다시금 오버슛이 나타났던 자리로 다시금 회귀되는 그런 모양이 있다. 기술적으로 보면.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자, 아무래도 좀 많이 어느 정도 일단 약간의 조정은 있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4주 동안에 저 때문에 약간의 기술적인 반등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캡백스라든지 이런 것들 따져본 후에 주가가 반등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바로 가긴 힘들겠고 옆으로 눕는다든지 좀 기간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안 좋은 점은 좀 유가가 좀 많이 뛰고 있다는 거죠. 다시금 일단 80불대 올라와서 90불대를 지금 이제 염려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거죠. 유가가 상당히 안 좋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유가가 안 좋으니까 금리 자체가 좀 불안한 가운데 있죠. 그래서 내려왔던 금리가 다시금 4.5까지 올라가 있는 상태에 있고, 4.5를 강하게 돌파한다면 이건 주가 자체는 상당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 30유물 역시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입장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지켜주면서 내려와 준다면 주가는 달릴 수 있는데, 자, 그렇지 않고 올라간다면 좀 위험하다. 자, 그것이 지금 유가 때문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정학적 모습들 이런 것들이 다 같이 견제되면서 지금 나스닥이 좀 많이 지금 이제 하락을 받고 있다.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빅테크들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마소 같은 경우는 200주선 밑에 있습니다. 밑에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은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요 라인 때, 진짜 353불대, 350불대가 아무래도 좀 저점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쪽 있죠. 저항대, 그 다음에 이것도 저항대 레지스턴스고, 여기가 지지대죠. 서포트가 되고 있으니까 3번 정도의 바닥권이 형성돼서 350은 아무래도 좀 지지가 되는 그런 모양이 되고 있는 것이 마소가 되지 않겠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다음 엔비디아의 주봉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추세는 뭐 상승 중에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이평선이 다 정별되어 있으니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고점은 좀 낮아지는 그런 모양이 있죠. 자 고점이 낮아지는 모양이 있으니까 이렇게 좋은 모양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또 올라가려면 또 시간이 걸리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점이었던 189불대는 190불대는 아무래도 좀 지지 라인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조금 반도체가 안 좋아서 내려놓고 있지만은 엔비디아가 완전히 꺾여가지고 그렇게 내려가진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빅테크 중에서 가장 좋은 차트는 일단은 지금 이제 애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좋은 그런 장세가 되고 있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아마존 한번 보겠습니다. 아마존도 아직까지 200주선 위에 있으니까 이게 자체가 하락이다 이렇게 보긴 힘들겠고 상승인데 조금 올라가려니까 계속 눌림목이 나오니까 좀 기간과 시간 조정이 좀 필요하다. 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실적이 되면은 다시금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글 같은 제미나이 좀 연장이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출시가 그것 때문에 약간의 때문에 늦어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큰 폭으로 뭐 내려온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 저점이 또 라인돼 있죠. 정말에서 320불대에서는 또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금 빅테크들이 약간의 조정이 있는 거지, 주가 자체가 그렇게 흘러내리는 것은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메타 한번 보겠습니다. 메타도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형성되면서 계속해서 올라갔다 쌍바닥 아니면 뜨리바닥 이런 식으로 형성되고 있으니까 주가 자체가 올라간 데는 큰 부담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아직까지도 상승이 추세되면서 거의 50주선까지 다 돌파하면서 올라가 있다. 약간의 조정은 있겠지만 횡보장으로서 아직까지 상승의 추세는 되고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빅테크들이 그렇게 나쁜 것은 거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반면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봉들이 좀 안 좋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 자체가 지금 하락된 역별 속에서 이렇게 하락이 아니라 많이 올라와서 지금 조정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지. 여기서부터 주가가 폭락을 해서 이렇게 하락한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기업의 실적이 그렇게 되지는 않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약간의 이 조정받는 걸 갖다가 여기서부터 주가가 폭락을 한다. 자, 그렇게 말하는 건 좀 어설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기업의 펀더멘탈이 아직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올라와서 쌍봉이라든지 드리봉 이렇게 나타내면서 이걸 갖다 완전히 깨면서 내려간다. 그때부터 실적이 나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매도에 관심에서 들어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모습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샌디스크도 마찬가지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많이 안 올라왔으면은 이 정도 조정이 있으면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상당히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던 폭이 아무래도 엄청난 폭이 되고 있죠. 이제 이 정도로 지금 이제 4,000% 이렇게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금 조정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지. 이거 자체가 주가가 완전히 폭락이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들은 거의다가 다 많이 올라왔습니다. 웨스턴 디지털, 시게이트 마찬가지고 많이 올라와서 좀 조정받은 그런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조금 아직까지는 올라가려면 좀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주봉 상태에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자, AMD도 마침 올라왔다가 좀 다시금 반등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많이 올라와서 조금은 조정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일단 글로벌 메모리 테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면은 3분기 때 D램이 있죠. 요 가격 자체 이제 ASP라고 부르고 있는데 Averaging Selling Price죠. 그래서 평균 판매 단가가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메모리 가격 자체가 자, 그 이유는 아무래도 TSMC라든지 ASML의 가이던스에 따르면은 올라가게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는 쇼티지가 발생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메모리 시장 열기는 계속 상승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3분기 D램의 지금 ASP 역시도 21%나 전분기 대비해서 급등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시장의 컨센보다도 훨씬 더 낙관적인 전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전 분기 대비해서 지금 이제 21%라는 강력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는 트렌드 폴스의 13에서 18%보다도 웃도는 수치가 되고 있다. 자,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서버 D램이란지 예상보다 강한 상승세, 고속 LPD DDR5의 주도, 전분기 대비해서 20에서 30%가 상승되는 모습, 시장에 그다음에 스팟 시장도 호조되고 있고 DDR5라든지 기존의 DDR4 이런 것들도 월간의 가격의 상승세는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또 OEM 업체들은 이제 고가의 HBM4 이런 것들이 주문이 또 급증되고 있다. 자, 비장기 공급망 즉 말해서 60에서 한 70%가 되고 있고 자, 이렇기 때문에 강력한 가격의 조정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수요 증가세는 낸드 시장으로 이어져서 모든 카테고리에서 전분기 대비해서 20% 이상이 상승되고 있다. 그래서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의 메모리 업체들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유리한 위치에 놓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HBM의 공급 부족 현상은 지속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조정으로 봐야지 여기를 갖다 완전히 하락으로 보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전쟁 상황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르단에서 미군 2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그래서 이란은 지금 잠정 평화 협정을 파기한 후에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주겠다. 자, 그렇게 위협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혼돈 가운데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미국의 중부 사령부에 따르면 트럼프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에 대한 이란의 위협 능력을 약화시키고 어젯밤 요르단에서 미군을 공격한 혁명 수비대를 응징하기 위해서 오후 6시부터 새로운 공습을 시작하라고 군에 명령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에 따라서 지금 이제 미국은 이란 입장에서는 모든 양해 각서에 따른 모든 약속을 위반하고 중단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약속을 중단한다. 그걸 이행하지 않고 조국을 방어하는 데만 몰두하겠다. 그래서 완전 극과 극으로 달리고 있고, 자, 이란이 더 이상의 잠정 협정의 평화 협정을 준수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 자, 트럼프 역시도 뉴스네이션 기자에서 지금 이제 기자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자, 그런 식으로 밝히고 있죠. 협상이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미군의 전사자 수가 16명으로 늘어났다는 거겠죠. 2명이 더 사망돼가지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군인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슬픈 일이다. 트럼프가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국을 위한 조치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사망자 수가 늘어난다는 말은 정권이 교체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중간 선거에서.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체킹해 보시고, 정권이 교체됐을 때, 지금 트럼프가 생각 밀어붙이고 있는 AI, 자,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지속될 수 있을지, 자, 그런 것들 같이 한번 봐야 되겠죠. 자, 피트 헤그세스 마찬가지로 국방장관도 X에서 자, 잠드소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결의를 더욱더 굳건하게 할 뿐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됐을 때 지금 이제 호르무즈는 계속해서 막힐 수밖에 없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중부 사령부 같은 경우는 최고 사령관 지시에 따라서 이란의 책임을 묻는 동시에 이란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를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렇게 X에서 밝히고 있고, 자, 그래서 중부 사령부는 이번에 공격 자체가 군사의 물류 기반 시설, 지하 무기 저장소, 해상 능력을 타격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여러 척의 선박도 납포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 극과 극으로 달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한편 이란 수비대 역시도 미국의 보호를 받으면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선박 4척을 찾아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합동 미사일인지 드론 작전을 통해서 4척 모두 해상에서 저지 무력화 됐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계속해서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상선이 통과 못하면 육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또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자국의 방공망이 적대적인 드론 위협에 대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자, 쿠웨이트의 발전이란지 정수시설의 화재를 일으켰지만 인명피해는 없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틀 만에 쿠웨이트 상수도 시설을 공격한 2번째 사례가 되고 있다. 물을 갖다가 기관섬 다리하고 이런 게 폭파하니까 당연히 이란도 있잖아요. 쿠웨이트란지 이런 데다가 요르단에다가 계속 쏘면서 기관 시설을 같이 파괴하고 있다. 아주 극간의 대치를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란의 선박 공격의 강화로 인해서 호르무즈 해배 유조선들이 최악의 시나리오에 직면돼 있다. 자, 그렇게 현재로서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의 통행량이 상당히 감소되고 있고, 선원들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큰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7월 6일 이후부터 시작해서 최소 9척의 선박이 공격을 받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고, 자, 아무래도 이런 것들은 이란이 미국군이 보호하는 오만의 해안 항로 대신에 자국 영해를 갖다가 통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도록 선박들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선원이 1명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오만 해안에서의 원유 운반선 알바야오가 자, 같은 날에 또 오만 인근 해안에서 항해하던 그런 운반선 봄바사 비오가 또 공격을 받아서 11명이 부상을 입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켜준다고 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요 장표 하나 보시되면 이란이 일단 유조선을 공격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그 공격한 시점 이후부터 시작해서 오만의 루트 있죠. 오만 쪽으로 가는 것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만 쪽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황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가지 못한다는 말은 유조선이 통과가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배들의 상승의 숫자를 갖다 나타내고 있는데 거의 다 뭐 컨테이너도 있고 LPG, LNG 이런 것들 다 있죠. 근데 요때까지만 하더라도 6월 말까지만 해도 좀 많이 올라갔던 것이 이제부터 뭐 똑같이 그전하고 비슷한 모양으로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과된 물량이 상당히 적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해운의 회사들의 입장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 이란을 갖다 완전히 위협을 갖다 성공적으로 약화시켰다 믿게 되면은 해운의 물동량이 다시금 증가되겠고, 자, 그래서 위험의 감수 성향에 따라서 다 다른데 일부는 또 통과하는 것을 선호한 반면에 일부는 해협을 아예 피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회사마다 조금씩 다른데, 자, 거의 또 통과되는 양이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해협을 통과할지 여부에 대한 결정은 책상에 앉아 있는 선주 한 사람에 달리는 것이 아니라 성무원들이 실제로 동의를 해야 된다. 자기들 목숨이 있으니까 그냥 쉽게 이게 풀리기가 쉽지가 않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다음 주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실적입니다.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자, 그것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테슬라 실적이 있죠. 테슬라 실적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제 자율주행이라든지 로봇 시장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 자, 거기에 따라서 로봇 시장에 따라서 또 반도체, 뭐 테라팹 이런 것들 또 이야기가 많이 나올 것이다. 그다음 알파벳이 있죠. 구글이 가장 중요한데, 자, 구글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지금 캐펙스의 상단 자체가 더 뚫고 올라가는지, 자, 그런 것들, 순다이 퓨처가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캐펙스에 투자할 것인지 그 이유. 그다음 서비스 나오 있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엔트로피라든지 이런 데 많이 잠식을 당하고 있는데 자기만의 특별한 그런 데이터가 있을지, 그래서 소프트웨어 주식들이 또 어떤 식으로 또 반응이 될지 그런 것들 봐야 되겠죠. 그다음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가 어떻게 될지 형성이 될지 자, 그 체킹하셔야 되겠고, 그다음 IBM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양자가 어떻게 앞으로 형성이 될지 그런 것들, 요또 여기도 마찬가지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이 많이 컨설팅을 하니까 그런 것들 서비스 나오 IBM 이런 것들은 소프트하고 많이 관련이 돼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 또 봐야 될 것이 목요일에 인텔이 있습니다. 인텔을 통해서 지금 반도체 수주량이라든지 백로그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 그런 것들 한번 체킹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아주 다음 주에서 완전히 피크를 보여줄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구글이다. 자,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실적 발표 시즌의 순조로운 출발이 다음 주에 일단 시험대에 오르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여주겠죠. 그래서 다음 주가 상당히 피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별히 이번 주를 본다면 반도체 관련 주식의 약세를 무시하기 또 어려웠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이 얼마나 잘 버텨낼지다 그렇게 보면 되겠는데, 특별히 나스닥 지수 이런 것들의 하락폭이 가장 컸는데 그 이유는 인공지능 관련된 투자에 대한 우려가 다시 한 번 더 부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관련 지수들 삭스라든지 SMH 이런 것들이 10% 9% 큰 폭의 하락을 했죠. 자기들 IBM 마찬가지로 고객들의 소프트웨어 지출을 줄이고 있다 경고한 후에 최악의 주가 하락을 기록했던 것이 IBM이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잘 버텨낼지를 봐야 되는 것이 이번 주 실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또 거시경제 상황도 많이 약화됐다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적대행위 재개로 인해서 유가가 80달러 다시금 넘어섰고 고무적인 인플레이션 지표가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좋았죠. 인플레이션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것들. 연준의 소통이 또 축소되면서 투자자들이 불확실성에서 투자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금리 인상 가능성도 많이 남아 있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있죠. 자, 근데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시장은 비교적 잘 버티고 있고 상승세가 확대될 조짐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동일 가중치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시가총액 가중지수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시가총액 시가가 큰 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동일은 그런 시가 빼고 다 같이 동일한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앞지르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소형주가 그랬듯이 올해 내내 성과가 뛰어나가고 있다. 올해 들어서 현재까지 19%가 상승되고 있다. 자, 아직까지는 상승되면서 좀 조정폭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럼 이 조정이 심해질지 아니면은 계속해서 반등이 될지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까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좋은 소식이다. 시장 자체가.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를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나온 대부분의 잠재적인 뉴스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었기 때문인데 잘 버티고 있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주가가 상반기만큼 아니더라도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자신감이 되는 이유를 본다면 아무래도 기업의 펀더멘탈이 있다는 겁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 순조롭게 시작이 되었고 2분기 실적 발표 시장을 대응한 시작한 대형 은행들 역시도 예상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자본시장은 호황을 보여주는 신호가 되고 있는데, 자,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은 이 S&P 500 기업들의 분기별 수익 성장률이 2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경기 침체기 회복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속도가 되고 있다.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문제 영역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부분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개인 투자가들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투기적인 투자 확대, 자, 그런 데서 생긴 공기가 좀 빠져나오고 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너무 많이 올란 데 따른 그렇게 지금 이제 하락세 약간의 조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자, 그런 것도 있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궁극적으로 봤을 때 지금 가장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악화되는 거시경제가 상황이 승리할지 아니면 주식이 일단 펀더멘탈이 승리할지 이렇게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거시경제보다는 펀더멘탈, 즉 말해서 기업의 실적에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그래서 기업의 실적이 상승된다면 이런 것들은 왔다 갔다 하다가는 결국은 일단 수렴하면서 기업의 실적에 따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실적에 더욱더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알파벳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실적 발표를 하죠. 그래서 요때에 따라서 이제 반도체 관련 주식이 얼마나 더 오를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단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캐펙스가 일단 작용이 되겠죠. 그다음 테슬라가 나오는데, 테슬라에 있어서는 다른 것보다는 이제 스페이스X에 이제 관심이 몰려져 있다는 거겠죠. 스페이스X를 어떤 식으로 일단은 가져갈지, 뭐 통합이란지 합병 이런 관계도 나올지 그런 것들도 체킹해 봐야 겠다. 자, 그와 더불어서 테라펩도 있으니까 그 테라펩 안에서의 반도체 또 성장도 일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에버코어 ISI 같은 경우에는 알파벳은 클라우드의 사업 성장세가 가속화될 것이다. 그 다음 내년도 자본 지출을 늘릴 계획일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두 다가 AI, 인공지능 시장에 매우 전반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알파벳이 주력하고 있는 AI 모델 제미나이 출시 연기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자, 내년도 자본 지출 전망치를 3천억 달러, 2,750억 달러에서 3,250억 달러 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자, 어떻게 될지, 자, 그게 관심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래서 사람들은 긍정적인 AI 관련된 데이터를 찾고 있다. 그런 데이터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분수령이 되지 않겠는가. 사람들의 지금 시선이 이게 다 집중이 되고 있다. 그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래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월가가 부진했던 후에서 가장 과매도된 주식들이 있죠. 자, 그런 주식들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 주 동안 S&P 500 같은 경우는 1.6% 정도 하락을 했고, 반도체는 큰 폭의 하락을 보였죠. 그 이유를 본다면 AI 투자에 대한 의구심을 품기 시작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의 주가가 10% 이상 하락을 했다. 자, 알파벳의 AI 개발 지연에 대한 보고서도 나오고 있고, 최신 AI 모델 이런 것들, 뭐 중국에서 또 문샷을 통해서 기믹들이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런 것들. 또 대만 반도체 TSMC는 해당 기업의 질출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 자, 그렇게 하면서 아무래도 기술주를 또 매도했다는 것들. 이것도 어찌 보면 또 좋은 소식인데, 또 호재가 악재로 반영되는 그런 모양이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이 하락해서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그 내용들, 그 과매도된 영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가 오라클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오라클만 RSI가 17.4까지 내려와 있다. 그 다음 시노십스, 케이던스, 이런 거, 시에나 이런 것들, 광 관련 주식들도 많이 하락을 했고, 펄스트 솔라, 이제 슈퍼 마이크로, 그 다음 IBM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가 다른 것보다는 좀 실적이 안 좋아서 그런 것들은 또 올라가기 또 힘들겠죠. 그 다음 코히어런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된 것들 중에서도 광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반도체 일단 검사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하락이 돼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특별히 오라클이 상당히 많이 하락이 됐는데, 오라클은 인공지능 사업 확장에 필요한 자금을 추가로 조달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부채라든지 주식 발행을 통해서 400억 달러를 조달할 계획을 발표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라클은 회계연도에 한 240억 달러의 마이너스 프리 캐시플로를 기록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상승의 가능성은 있다. 자, 너무 많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슈마컴 한번 보겠습니다. 슈마컴 역시도 지금 이제 AI 투자된 회의적인 시각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 자, 하드웨어 부품 구매 자금 마련을 위해서 7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 계획을 밝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매도된 주식들이 좋아서 일단은 과매도된 게 아니고, 지금 이제 이렇게 내려올 만한 이유가 많았죠. 주식을 많이 발행한 돈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일단 실적이 많이 떨어져서 그런 것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반등이 그렇게 폭이 그렇게 깊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IBM도 마찬가지입니다. IBM도 이번에 실망스러운 예비 실적 보고서에 의해 주가가 26%나 급락을 했죠.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다른 것보다는 일단 실적 때문에 이렇게 하락했던 주식은 반등이 되면은 데드캣 바운스 이렇게 보시면 되겠지. 이걸 자체가 여기서 추세가 반전돼서 올라간다 이렇게 보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다음에 실적 때까지 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단기적인 매매지 이거 자체가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는 보기 좀 힘들다. 저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매수된 주식들이 있습니다. 자, 오버보트 된 주식들 한번 보시면 여기 쭉 있죠. 그 중에서 난 신타스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뭐 페이팔도 있고, 뭐 베레톤도 있고, 뭐 다른 것들 많이 있습니다. 무디스, 달러 제너럴 이런 것들 많이 있는데, 시스템 파이낸셜도 있고. 그래서 과매수된 주식들은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이 과매수된 후에 약간 일단 꺾일 때가 매수 관점으로서 더 먹을 게 많다는 거겠죠. 그럼 더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은 거고, 저 과매도준 주식들 많이 내려왔다가 기술적인 반등이 때문에 많이 내려온 주식이 좋은 주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이 올라간 주식이 좋은 주식인데 이제 고점에 돼 있으니까 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가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우리가 주식을 할 때는 오버보트 된 주식들 있죠. 좋은 주식들, 그런 주식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실적과 이익이 증가되는 주식들, 자, 그런 주식을 찾아야만이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신타스 같은 경우에는 RSI가 77로서 상당히 상위권에 자리 잡히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번 주 주가가 14%나 상승했는데 이제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이 예상치를 갖다 뛰어넘는 수익과 매출을 기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큰 폭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했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다면 이런 주식들에서 갑자기 올라간 주식들, 물론 올라갔기 때문에 따라잡으면 안 되겠지만 이런 주식이 조금 더 이제 조정을 보일 때 그때가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왜냐하면은 기업의 실적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테슬라 더불어서 인텔 등의 유망한 종목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실적이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CNBC 프로 자체가 팩세스 데이터를 분석해서 S&P 500의 지수를 선정했는데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둔 기업 중에서 실적의 성장세가 가속화될 기업들을 선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선정 기준을 본다면은 3개월 동안 최소 16건의 EPS의 상향 조정이 됐던 것들. 그래서 리비전이 있죠.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것은 EPS에서 전망치가 올라가고 있는지 안 올라가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그 다음에 3개월 동안의 주당 순이익의 추정치가 15% 이상의 상향 조정된 기업이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 자, 그렇게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EPS의 상향 조정이 계속해서 되고 있는지 리비전이 좋은지가 이제 관건이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도 주식을 택할 때는 요것이 일단 첫 번째 순위다. 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회사 보면 인텔이 있죠. 인텔도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앞으로 리비전 자체 EPS의 리비전이 적어도 일단 3개월 동안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56명, 내려간다고 생각하는 숫자가 9명 밖에 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많겠고, 그 다음 다우 머티리얼 간거에 대한 다우 있죠. 다우도 25명이 업으로 간다는 것이 25명, 그 다음 내려간다는 것이 8명 밖에 안 된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훨씬 더 좋죠. 32명이 다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있고, 1명이 내려간다. 테슬라도 31명이 올라간다 생각하고 14명은 내려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좀 그런데 지금 이제 가장 잘 나가는 것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가장 잘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인텔 이런 것들도 잘 나가고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다른 것보다 일단은 반도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다는 겁니다. 전망치가. 자, 일단 반도체가 올라와서 꺾이고 있는 것이 조정이지 그 자체가 완전히 하락으로 간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특별히 인텔 같은 경우에서는 주당 순이익의 전망치를 거의 135%나 상향 조정하면서 강력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상향 조정이 56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중요한해부터 남들 리프탄 CEO가 취임하면서 투자자들의 관심을 다시금 끌어모으고 있는데 자, 반도체 제조업체의 첨단 18AP 이런 제조 공정이 시험 단계 생산에서 진입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애플에 대해서 일부 칩을 공급할 가능성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애플의 파운드리 수준 가능성이 인텔의 제조 전략의 중요한 검증 사례가 될 수 있지만은 초기에 재정적 이익은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다른 보고서에서 본다면 현재로서는 해결할 과제가 아직 많다. 자, 그렇지만은 첫걸음은 첫걸음이고 이 분야에서 우리가 목격한 첫 번째 실질적인 진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자, 물론 이익은 그렇게 크게 안 늘어나는데 일단 이렇게 첫 삽을 떴다는 데 있어서 전망치가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두 번째 회사를 보게 되면 요거는 화학 제조업체죠. 그 다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분기 실적 전망치를 3개월 동안 2배 이상이나 증가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EPS 전망치 역시도 25건이 상향 조정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26년도에 주가가 27% 상승했는데 배당 수익률도 4.7%나 되고 있다. 자, 특별히 지난달에 다우는 특수 실리콘 제조 역량을 확대하기 위해서 2017년도 말까지 1억 달러 규모의 1년의 목표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적의 상향이 계속해서 되고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본다 하더라도 3개월 동안의 주당 순이익의 전망치가 32차례가 상향 조정됐다. 단 한 차례만 하향 조정됐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다음 3개월 전보다도 지금 이제 22.4%가 증가한 1.92달러의 순이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테슬라 역시도 주당 순이익의 전망치를 한 19% 정도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분기 동안에 45만 대 이상의 제품을 생산했고, 총 차량 인도량이 48만 대를 넘어섰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테슬라의 지금 2분기 실적이라든지 발표에서 로보택시 도입, 그 다음 특히 차량 규모의 확장 속도, 신규 시장의 진출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테슬라는 좀 더 지켜봐야 되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뭐 나무랄 데 없이 상당히 좋은 가운데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테슬라의 차트를 보게 되면 고점 488불대, 498불대를 아직까지 돌파하지 못하면서 지금 이제 삼각 수렴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이거 자체가 좀 더 꺾여 내려간다면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게 뭐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어떤 거로 봐야 되냐면은 다음 주에 있을 실적이 어떤 식으로 일단은 일론 머스크가 나와서 할지 거기에 따라서 달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여기서부터 뭐 큰 폭으로 꺾인다기보다는 실적에 있어서 약간 주춤거릴 수는 있겠지만은 주가 자체가 요번에 일단 발표를 통해서 또 반등도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볼 때지, 여기 변곡점이지 이게 완전히 주가가 꺾인다 이렇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금은 기다려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또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될 것이 반도체죠. 그 반도체인데 일단 CXMT가 IPO를 한다는 겁니다. 장신 메모리가 그렇게 했을 때, 자, 그걸 통해서 돈이 들어왔을 때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고 있고 설비 투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런 것들만 알아봐야 되겠죠. 자, 7월 27일 날에 상장 예정이 되고 있는데, 장신 메모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상장을 통해서 86억 달러, 즉 579억 위안 정도를 갖다가 달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자, 아무리 2010년도에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업 공개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자, 만약에 초과 배정 옵션이 행사된다면 666억까지도 위안까지도 될 수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은 또 어찌 보면 반도체가 잘 나간다 해서 또 주가는 같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IPO가 적게 되는 것보다는. 자, 그 다음에 CSMT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개인용 컴퓨팅, 그 다음에 서버, 인공지능 시스템에 단기 메모리를 제공하는 거 있죠. 그 D램 칩을 갖다가 생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2025년도에 세계 4위가 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전체 시장 점유율의 7.7%, 2022년도만 하더라도 거의 없었던 것이 이렇게 매출의 성장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 자, 반도체 삼성 3자, 그리고 3대 공급업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상당히 경쟁자로서 좀 더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게 됐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인공지능 관련된 수요, 그다음 메모리칩 가격의 전반적인 회복세 이런 것들이 CXMT의 성장을 가속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19%나 증가된 508억 위안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상반기 매출은 1100에서 1200 위안까지도 예상이 되고 있다. 2025년도 전체 매출이 618억 위안이었는데 거의 2배 달하는 수치가 상반기 안에 다 끝났다는 겁니다. 자, 그 정도로 어찌 보면은 인공지능 관련된 수요, 자, 메모리칩 가격의 전반적인 회복세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상당히 좋으면서 올라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줄어들 가능성보다는 올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반도체 전반적인 시장은 좋은데, 자, 3사에 대해서는 좀 경쟁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번 상장이 아무래도 미국이 수출 제한을 강화하는 가운데 중국이 외국산의 반도체 기술 의존도를 줄이려는 그런 베이징의 노력에도 힘을 실어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특별히 기업 공개 이전에 국영 투자가들을 본다면은 지분이 36%나 되고 있다는 거겠죠. 주요 투자자는 아누이 투자그룹과 중국의 국가직접 회로 산업투자펀드, 그러니까 중국에 지금 거의 자기들 돈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게 정부 돈들이, 정부가 육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기술적으로 본다면 아직까지는 기업이 지금 이제 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인 고도역폭 메모리 분야에서는 여전히 대형 업체들에게 뒤처지고 있다. 기술 분야에 따라오려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량 공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것들 많이 만들게 되면 또 기술이 또 향상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무시할 수는 없는 규모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또 2분기 때 좀 봐야 될 것이 금 관련된 주식들 있죠. 그 실적들을 우리가 한번 봐야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뉴몬트 골드의 2분기 실적 발표를 시작을 해서 금 관련 기업들이 2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2분기 인플레이션 급등이 얼마나 잘 대처하느냐가 실적 발표의 주가 상승의 여부를 결정한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2분기에 온수당 평균 한 4,500달러 기록하면서 전 분기 대비해서는 7.5% 하락했지만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37.1%가 상승되고 있죠.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기업들이 2010년도의 실적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을지 여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리고 프리캐시 프로가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의 자본 배분, 주주 수익률 또한 주목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은행은 지금 ETF들이 6일에도 지금 이제 순매도를 이어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북미 지역에서 55억 달러 정도의 규모의 자금 유출이 가장 컸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에 반해서 중앙은행 금 매입이 5월에도 순매도량 41톤을 갖다 기록하면서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2010년도 월 평균의 매입량인 10.8톤을 웃도는 수치가 되고 있다. 특별히 폴란드의 중앙은행이
매입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들이 외환 보유를 다변화하고 달러 의존도를 낮추면서 인플레이션과 경제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서 금을 매입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중앙은행이 매입을 안 한다면은 우리가 금 가격 자체가 그렇게 완전히 큰 폭으로 떨어져서 내려가겠지만은 내려올 때마다 받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그렇게 금 가격 역시도 계속 상승되지 여기서부터 완전히 꺾여서 내려간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두 회사가 일단은 발표를 했는데 TFPM하고 AUGO 있죠. 그 2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두 회사 모두 매수 등급을 재확인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TFPM 같은 1억 2,900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예상치와 비슷하거나 약간 상회하는 실적을 보였다. 그래서 전망치도 재확인되었고 분기 동안에 2천만 달러 또한 자사주 매입을 한다. 자, 이렇게 목표 주가를 37달러로 제시한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다음 AUGO 같은 경우는 생산 실적은 예상치는 좀 하회했지만은 전망치는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94달러의 목표 주가를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특별히 실적 발표를 앞둔 주요 금 생산 업체들이 몇 가지 주요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 자, 특별히 AEM 경우 같은 경우에는 바르나트 광산의 안반 이동으로 인해서 생산량의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상황에서 330만에서 350만 온수의 생산량의 가이던스의 달성 현황, 금 가격의 하락세 속에서 자본 배분이라든지 자사주 매입 계획, 그 다음에 자본 지출 속도, 자, 핀란드와의 월브리지의 투자 상황 이런 것들 고려한 인수합병 전망에 주목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물론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베릭 마이닝 있죠. 이런 것에 대해서도 올해 발표는 3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대한 그런 자본 배분의 계약의 업데이트, 그 다음에 북미 자산의 IPO 관련된 정보들 이런 최신 소식을 기대하고 있다. 이것도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 마찬가지로 KGC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제 추적 전망의 업데이트 이런 것들, 광산허가 관련 문제, 그 다음에 로보메탈 같은 광산의 경제성의 조사 결과 이런 것들이 포함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수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문샷 A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키미의 획기적인 성과 이후에 이 회사 자체 문샷 회사가 6개월 안에 홍콩 IPO를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 자, 그 내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문샷 회사가 키미 K3 출시 이후에 투자자의 관심을 활용하기 위해서 6개월 이내에 홍콩 증시에 상장하겠다. 자,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한 지역 가치를 갖다 300억 달러 이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다음 그래도 좀 시간은 좀 지나야 되겠지만은, 자, 3년 전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빠른 매출의 성장세에 따른 것이다. 자, 연간 방문 매출이 6월에 3억 달러를 기록했는데 4월에 2억 달러에서 증가한 수치가 되고 있다. 그래서 공모시장 투자자들을 유치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고 있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2조 8천억 개의 파라메터를 포함하는 오픈웨이트 모델인 키미케이트를 공개한 후 관심이 많이 높아지는 그런 가운데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오픈웨이트 모델을 통해서 개발자는 기본 파라메터를 갖다가 다운로드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용자 증인을 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문샷은 아무래도 키미 K3가 여러 주요 미국 시스템과 비교해 봤을 때 우수한 성능을 보이고는 있지만은 전반적인 능력 면에서는 엔트로픽의 클로드 페이블 5, 그다음 오픈 AI GPT 5.6 이런 데서는 미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최첨단 벤치마크에서는 해당 모델을 갖다가 엔트로픽의 OPUS 4.8보다는 좀 높게 순위를 평가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따라오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고, 그래서 해외 상장도 간소화하기 위해서 레드칩 구입의 구조를 해체하는 작업에 착수하고 있다. 그래서 돈을 끌어모으기 위해서 지금 상장을 많이 준비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칭화대 전 교수였던 양쯔린이 2023년도 초에 설립했던 문샷이죠. 그래서 중국에 성장하는 생성형 AI 시장에서 딥시크, 알리바마의 QN, 미니맥스 ZAI와 경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이러한 제품에는 유로 챗봇의 구독이라든지 기본 모델에 대한 기업의 접근 권한, 그다음 범용 AI 에이전트인 키미워크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키미 K3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엔트로픽의 소넷 제품과 가격이 더 가깝게 책정되어 있다. 그래서 프리미엄 가격을 책정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간 매출이 10억 달러 육박하는 ZAI에 비해서는 규모가 여전히 작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딥시크도 역시 별도로 2027년도에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다.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이런 것들을 바짝 많이 쫓아오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쫓아온 데 대해서 트럼프가 많이 여러 가지 모습에서 상당히 힘든 모양이 있겠죠. 쫓아오니까 더 빨리 가야 되겠고,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 더 밀어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반도체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좀 안 주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아무래도 AI 쪽에서 계속해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단계에 있죠. 이게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바뀌기는 힘들지 않겠는가. 그래서 AI 성장은 계속해서 될 가능성이 많이 있겠고 특별히 경쟁이 더욱더 심화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것들이 되려면은 결국은 어떤 캐펙스를 더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